안녕하세요. 12월 21일 밤 9시 50분입니다. 코인은 오늘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장이 선물이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별도로 호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관계로 위험 자산인 코인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요. 리플도 1,1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까지 올라왔고, 어쨌든 이런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등이 나와줘서 좀 기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9월에서 11월, 이거를 이제 회계 연도가 좀 다르죠. 걔네들은 9월에서 11월을 1분기라고 하던데, 1분기에 배출이 좋고 가이던스도 예상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좀 안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좀 안 좋았다가 장 후반이 아니고 장 끝나고 난 뒤 시간 내에서 조금 오르다가 결국은 1%인가 내린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 내에서도. 어쨌든 근데 국내 뉴스에는 시간 내에서 6% 이상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긴 하던데, 결국 시간 내에서도 마감은 1% 정도 내린 걸로 마감했던 것 같은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오늘 장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IT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상장 종목이 많다 보니까 오늘 다행히 지수는 좀 올랐고, 그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 코인도 코인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비 투자 늘린다, 소부장 주목, 이 제목의 기사를 타이틀로 오늘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투톱 내년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APTC,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어쨌든 SEMI라는 그 국제 뭐라고 해야 되나 리서치 센터라고 할까요? 거기서 내년도 장비 투자 금액만 1,000억 달러라고 했었죠. 뉴스 기사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장비주들이 이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평택에 지금 얼마 전에도 P3 공장, 그다음 P3 공장에 이게 아직 가동도 안 됐는데 P4 공장 땅 다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도 나면서, 그리고 그 외 TSMC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지금 미국 외에도 유럽에다가도 지금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말도 있고, 일본에도 또 공장 건설한다는 말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메타버스든지 전기차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지금 테스도 오늘 수주 공시도 나왔고요. 여기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상승률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여튼 반도체 중에 탑픽은 저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TS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있고, 어쨌든 주식은 낮은 데서 사서 높은 곳에 팔아야 수익을 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미크론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연달아 2번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미크론도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런 충격에 의해서 빠지다가도 곧바로 회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2년 정도 됐잖아요. 코로나 이슈는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면역이 좀 생겼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급 병목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한다면 물론 이제 경제에 좀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장비주, 소재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
이런 걸 오프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이제 지수별로 지수부터 알아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삽니다. 어제 3천만 주였죠? 3천만 주 이상 샀잖아요, 외국인이. 예. 오늘도 아마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외국인이, 오늘 21일이죠. 172만 주 샀습니다. 기간은 300만 주 가까이 사고요. 개인은 460만 주를 팔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엇갈립니다. 엇갈리는 매매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숫자가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합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외국인은 거의 뭐 4천만 주를 한 달 동안 샀고요. 개인은 3천 거의 뭐 470만 주를 팔고 기간은 368만 주를 팔고 외국인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외국인을 따라해야죠. 예. 지수는 그렇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100, S&P 500 선물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오르고 있고 다만 오늘 우리 장이 약간 올랐는데 달러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 달러가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이 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오늘 샀습니다. 예, 많이는 못 샀죠. 이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이 오늘 6천억 넘게 코스닥에서는 2,521억을 샀습니다. 예, 기간 때문에 오늘 뭐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선물은 팔고 외국인은 코스닥, 코스피에서 좀 사고 선물도 2,121계약을 매수했네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한 1.43% 오르고 있고,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관창판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오름폭매했고, 항생 지수도 올랐고, 오늘 상하이 중국 지수도 올랐고, 호치민, 대만 가건 지수도 오르고, 인도도 좀 오르고, 호주도 오르고, 예. 지금 분위기는 오늘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이 또 지수가 올라가니 선물 지수 올라가니까 오른다고 하면 내일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3천 또 코스피는 3천, 코스닥은 1,000을 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일단 아모센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모센스가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 예비 안전 기준 마련한다고는 소식에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개발 부고의 그게 상한가. 얼마 전에도 아모센스 무선 충전 이슈 나왔을 때도 얼마 전에도 세게 갔잖아요. 예. 그때도 뭐 거의 뭐 16,000원대에 머물던 것이 28,000원까지 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또 관심권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주가가 쭉 흘러내려서 다시 1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쭉쭉쭉 흐르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무선 충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세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세게 오를 때는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고요. 이때 보면 RSI 지수도 보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거의 뭐 70, 80까지 올랐을 때 이게 꼭지였고 RSI 지수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사모아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게 갔을 때 RSI 지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한 80까지 올랐으면 이제 팔아야 되고 물론 뭐 이게 맞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린텍이 얼마 전에 LF 배터리 때문에 또 세게 갔을 때도 아모텍, 아모센서 이렇게 삼각편대를 또 보시라고 그랬는데 뭐 이때 사모하셨다면 오늘 정도 수익이 꽤 났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모텍, 아모그린텍, 아모센서는 상당히 특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술력 하나만큼인데 다만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 다만 수익이 안 나. 숫자로 많이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모텍이 이제 지주사라기보다는 모기업인데, 아모텍도 지금 마이너스,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실적보다는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간다. 예. 또 이게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또 떨어질 겁니다. 아모센스는 이게 무슨 충전 이게 계속 뭐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주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상용화될 만큼 그렇게 기술이 발전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뭐 예비 안전 기준 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한가를 갔는데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상용화돼 갖고 어떤 숫자로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사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렸다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팔고 하면은 뭐 짭짤하게 수익은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런 트레이딩 기법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고 LFP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 뭐 그렇게 또 슈팅이 나올 거고, 어쨌든 관심권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 천천히 사모아 가신 다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슈팅을 줍니다. 그때 파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로 뭐 MPC, SP 시스템스 뭐 이런 PHC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패스를 하고요. 넵튠도 무슨 뭐 회사를 인수한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얼마 전에 뭐 좀 신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네요. 로보로보. 아, 저는 아모센스 이어서 두 번째로가 동진 세미케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슈팅이 나왔잖아요. 어제도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43,400원까지 종전 최고가 4만원대를 뚫었습니다. 완전 뚫고 거래량도 종전 최고치보다 많네요. 예. 역시 거래량을 수반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42,500원이 종가니까 43,400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네요.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관련해서 슈팅이 나왔고, 동진 세미캠은 뭐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유럽의 노스볼트의 전액도 뭐 10년간 장기 계약하는 이슈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기억 속에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기억 속에서 계속 잊혀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모도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종목 메모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메모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거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경인전자도 뭐 눈에 자주 어제 시간에서 좀 눈에 띄게 오르던데, 오늘 경인전자는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오르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또 올랐네요. 거의 뭐 14% 정도. 미스터 블루 웹툰이죠. 웹툰 미스터 블루 윌링스는 충전기, 오늘 충전기 이슈가 좀 올랐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LG 오늘 뭐 아모센스가 상한가 같지만 그 외에도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 가지고 LG 이노텍이라든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도 좀 올랐고요. 로봇 관련주가 이제 정부가 이제 내년에 한국판 유질 2.0에 33조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 뭐 지능형 로봇 등을 육성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 진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로봇 이슈가 얼마 전에 좀 뜨거웠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오늘 오른 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SP 시스템스도 여기 이제 나오고요. 상한가. 그다음에 에버리봇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에서 실적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는 에버리봇이라고 합니다. 그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유진 로봇, 휴림 로봇, 예, 이런 게 좀 오늘 좀 올랐고요. 일단 반도체가 오늘 아까 오프닝도 그랬지만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예, 호실적.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이 3분기 연속 증가, 매출 1위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 동지 세미캠뿐만 아니라 뭐 지니틱스, 윈팩, 뭐 제가 뭐 잘 모르는 회사인데 어쨌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DB 하이텍 이런 게 좀 올랐고요. 디스플레이텍은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관련된 것 같고, 해성 TPC가 SPG하고 같이 소형 모터하고 관련이 있죠. 해성 TPC와 SPG. 그리고 아까 지니틱스도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지니틱스. 저는 이제 좀 생소한 종목이 많네요. 제가 주로 뭐 거래하던 종목들이 아니요. APTC 아까 장비 관련해서 나왔죠. 어제 제가 그 말 못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뭐 APT 송원산업 이야기할 때 APTC 뭐 이야기했는데 이 종목이었습니다. APTC.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오르네요. APTC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오늘 세게 갔네요. 10.42. 네오위즈도 같이 보시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어쨌든 이게 NFT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비덴트도 간만에 계속 하락하다가 간만에 10% 이상 올라줬네요. TNL이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뭐 이게 리오프닝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주로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TNL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올랐네요. 유진로봇 로봇 관련주 BSK 홀딩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오늘 최고가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PSK의 지주사잖아요. PSK 홀딩스가 있고 PSK가 있는데 둘 다 좋다고 봅니다. PSK는 PR 스트립 글로벌 1위 회사고요. PR 스트립에서 그 스트립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PR이. 예, 포토레지스터. 예. 그리고 코프라는 이제 자동차 경량화하고 관련이 있고 뷰웍스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제 코로나 때 중증 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 로봇을 아까 로봇 이야기했는데 의료와 관련된 로봇, 그러니까 그런 로봇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체에 이제 뭐 장애를 입거나 불편할 때 그 로봇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인공적으로 착용해가지고 어떤 로봇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 보조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로봇의 한 종류로 개발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로봇 청소기처럼 에브리봇처럼 그런 데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뷰웍스도 의료기기이고, 예. 아톤이 보안주인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니언스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아톤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 보안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톤이 우리 그 쓰고 있는 패스인가요? 하여튼 뭐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그 앱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금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요즘 큰일 났습니다. 코나이는 이제 뭐라고, 경기도 지역 화폐, 이런 거 쓰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카드라든가 하여튼 핀테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SNS는, SNS 통신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골고루 좀 올라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근데 좀 IT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지라 그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오늘 좀 올랐죠. 35만 원 넘게, 35만 원, 34만 원도 넘게 갔었는데 어제는 32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FSD의 자회사인데 패턴 검사 장비도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돼 그 뒤로 엄청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었고, 동양 EMP가 또 충전 관련해서 관련돼 있죠. 동양 EMP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핸드폰 사면은 따라오는 충전기 있죠. 그 다 동양 EMP에서 만듭니다. ISC가 이제 테스트 소켓 3대장 있죠. 리노공업, TSE, ISC 이렇게 나고 위메이드가 오늘 좀 게임주 플레이 투원 NFT 관련해서 요즘 위메이드도 아까 위메이드 맥스도 나왔고 이제 위메이드도 썬데이 토저 어제 인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제 썬데이 토저가 상당히 강하고 요즘 확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ICD가 디스플레이 관련주고 ETF 중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 ETF가, 이거 ETF는 아니고 이게 SP라고 돼 있네요. ETF가 좀,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많이 오르긴 하던데, 여기 보시면 코덱스, 예, 이게 이제 연금 계좌에서 이런 거는 매매가 됐고, IC라고 ETF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ETF 수익률도 나오네요. 국내 상장,
탄소 배출권 ETN이고, 요거는 국내 상장 탄소 배출권 ETF, 요거는 ETN. 저는 뭐 ETN은 권하지 않고요. ETF를 주로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ETN이 수익률이 좋네요. 근데 좀 ETN은 좀 저는 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원익 QNC도 아까 이제 소재주죠. 반도체 소재주고, 서울옥션도 NFT로 해서 금액이, 향후 뭐, 증가할 거다라는 또 예상 때문에. 근데 이 테마가, 이슈가 잊혀질만 하면 나온다는 거죠. 예, 반복적입니다. 예. 영화테크가 그, 폐배터리, 잊혀지면 또 한 번씩 나오죠. 폐배터리, 영화테크. 그리고 SFA 반도체고요. TSE가 아까 ISC 리노공업과 같이 묶여있고, 오늘 74,200원. 거의 뭐, 제고가에서 종가로. 오션브리지가 반도체, LG노텍 아까 말씀드렸고, 34만 2천원까지. 세게 갔죠? 갤럭시 모니터리가 또 뭐 NFT, 이게 반복이 됩니다. 넥스틴이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이것도 반도체 패턴 검사 장비, JT도 반도체,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죠. 이것도 상당히 뭐 아주 좋은 회사죠. 예, 유진테크 실적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3, 4분기에. 예, 조정받으면 사볼 만한 기업입니다.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뭐 한미반도체는 오늘 뭐 여기 없었지만 어쨌든 요즘 장비주들도 수주 공시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테스도 있었지만, 예.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제는 77,000원 아래 76,900원 정도 했었는데 오늘은 1.3% 정도 올라줬고요. SK하이닉스도 3.31, 124,000원 최고가에서 종가로 마감했네요. 동진세미케 정말 세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런 완성차 배터리 셀, 전기차 배터리 셀 주가는 여전히 뭐 안 좋습니다. 어제 뭐라고 할까요? 미 상원의원 중에 조 맨친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 버지니아 주인지 거기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면담도 했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예산안 통과가.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있었고, 그 바람에, 주가가, 어제 미국도 주가가 내렸거든요. 물론 오미크론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아침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조 맨친.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 분위기라면 2차 전지도 올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올해 말 안으로 상원위원회 표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거의 뭐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 민주당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부결이 되거나 아직 불확실해졌다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어제도 많이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오늘 조금씩 다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세게 갔던 바이오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요. 뭐 위메이드, LG이노텍 아까 말씀드렸고 로봇 관련주도 이야기 드렸고 넷게임즈는 넥슨 GT와 합병하는 이슈로 좀 세게 갔다가 오늘도 오르다가 약간은 뭐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네이버 카카오 조금 약하네요. 예, 예, 상승폭이. 아머센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날도 좀 내렸고 SK스퀘어가 SK텔레콤이랑 분할 상장 후에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엄청 내리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하이닉스를 그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코인비스에도 투자하고, 뭐, 다른 데도, 이런 데도 막 투자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투자지주사, 중간형 투자지주사가 아닌가. SK가 제일 위에 있고, SK는 이제 또 투자 지주사지만 SK 스퀘어가 중간 투자 지주사 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NHN벅스가 뭐 많이 빠졌다가 약간 반등을 주죠. 사이클럽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안 봐도 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SNK는 그거죠. 사우디아라비인가요? 중동 어디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상장 폐지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려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가가 37,000원인가? 그래서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조금 올랐네요. 예. 그렇게 움직였고, LNF가 오늘 188,600원까지 빠지다가 약간 반등을 줬네요. 예. 저는 오늘 추매를 했습니다. LNF 추매를 좀 19만원 했습니다. 운 좋게. 인포뱅크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관련 있죠. 2만 750원까지 갔네요. 인포뱅크. 야, 22,250원이 며칠 전 가격인데, 어쨌든 세게 가네요. 자율주행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확실히 자율주행, 오늘 뭐, 아까 어디 유튜브 타이틀이 그랬는데, 자율주행 레벨 3, 그러니까 벤츠에서 인정받았다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뭐 레벨 3는 인정 못 받은 것 같고요. 벤츠가 아까 레벨 3 인정받았다라는 뭐 기사인가 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율주행의 내년도에 강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실적은 안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자율주행 실적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모멘텀 테마 뭐 이런 걸로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있었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가 뭐 오늘 18,000원도 깨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쯤은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ETF는. 왜냐면 이제 RSI가 일단 25 아래로 떨어졌고, 최고치에 비해서도 좀 어느 정도 떨어졌고, 지금 보니까 121선에 걸쳐 있는 차트가 121선에 걸쳐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에코프로 BM 1.32. 썬데이 토즈 어제는 올랐는데 상한가인가요?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그 외에 뭐 딱히 특징적인 건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SK텔레콤 이런 게 이제 배당 관련돼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62,500원까지 올랐는데 그 최고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여전히 힘이 없고요. NC소프트도 뭐 많이 빠졌는데 뭐 1.2% 너무 미약하고, 현대공업은 어제 G90 사전 예약 때문에 내장재 공급 이슈로 많이 갇혔는데 오늘도 초반에는 좋았다가 마감은 좀 약세로 돌아서서 마감을 했네요. 에코캡도 리비안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뭐 그닥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카겜이 간만에 2.8% 올라줬고, 폐배터리, 영하테크, LX세미콤이 참 대단합니다. 16만 1,500원. 물론 뭐 최고가가 16만 4,600원이지만 LG 이노텍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가 아닌가, LX세미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50% 정도 올랐죠. LG 이노텍도 뭐 18만 원 정도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34만원 정도까지 올랐으니 상당히 대단합니다. LX세미콤과 LG노텍.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것도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락세고, T로보틱스가 초반에 상당히 세게 좀 많은 특미까지 갔는데 좀 아쉽습니다. T로보틱스가 뭐 윗꼬리를 너무 많이 달았네요. 예. 로보스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진 머티리얼즈, SKI 테크놀로지는 약간 내렸고, 에버리봇 나오고, 삼바도 조금 조정받고, 디스플레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2만원 다시 넘었다가 내려왔고, QSI도 세게 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건 너무 좀 세게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QSI 실적 안 나오는데 레이저 다이오드 자율주행에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제 거리 측정하고 뭐 각종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데 필요한 원천 기술을,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세게 갔는데 정말 세게 갔잖아요. 16,000원 하던 게 25,000원까지 뭐 자율주행 테마로 이게 엄청 세게 갔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안 나오거든요. 1억인가? 마이너스 1억인가?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그렇던데. 어쨌든 이게 한번 쭉 또 잊혀지 갖고 쭉 내려오면 이 가격대에 한번 진입을 해서 또 기다려보면 이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자율주행 테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쑥 훑어봤는데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 이제 지금은 메타, 페이스북이 인수한 소셜 앱이잖아요. 거기서 NFT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21일이니까 관세청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6.2% 증가. 그래서, 반도체가 27.5%, 철강이 39.3%, 석유가 88.8%, 석유 제품이죠. 예, 증가가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은 중국, 미국, EU, 베트남 순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은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 지금 ESG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ESG.krx.co.kr이라고 ESG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그 ES에 관련된 각 기업들의 이제 ES 관련된 이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친환경 연료 SAF 의무화가 대한항공에 미칠 영향 해갖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제가 어젠가 주말인가 그 HMM이 저기 부산에서 저 파나마로 가는데 한 10일 정도를 그 바이오 중류를 사용해서 이제 실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시케미칼 이야기했는데 선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항공기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의 탄소 배출 정보 공개 프로젝트 뭐 카본 디스포저 프로젝트 CDP라고 하는 거 이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무와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등급 그 연료를 쓰잖아요. 항공기는 그만큼 바다는 사실 뭐 연료가 좀 배가 가라앉지 않은 이상은 사고가 안 터지는데 항공기는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활공이랑 활공 뭐 이런 걸 해서 뭐 이렇게 어디 할조로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랜딩을 한다면 그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조종사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료를 좋은 걸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중류를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비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물리적 정치적 인프라가 미숙하다. 우리나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도도 갖춰지지도 않고 인프라도 안 갖춰졌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 애들은 말만 떠들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CDP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년도 대한항공 기후변화 등급은 C다 뭐 해갖고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제 SAF, Sustainable, 뭐, 이게, Aviation Fuel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중류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으로 생성된 친환경 환경연료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항공연료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가량 비싸다고 알려졌다. 이걸 쓰면은 탄소 배출은 줄어들겠지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탄소 중립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앓는 소리 하는 거죠. 이 회사들이. 예,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도 수익이 뭐 나는지 안 나는지 어제도 말씀드린 항공주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운임 예 항공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100% 믿을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런 거 부담이 된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5년에 보면 EU에, 그러니까 유럽연합으로 가려면 이게 의무비중이 2%가 적용이 돼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여기 보시면 각국 SFA 관련 움직임 해가지고 나오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장 대상 이걸 0.5% 혼합된 일명 BPS처럼 RPS죠. 의무 발전 혼합 비율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제 제가 HMM 바이오 중류 실증했다는 거기에 나왔잖아요. RPS.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는 거죠. 이 SAF를 0.5% 혼합한 연료 판매를. 그리고 2030년부터는 30% 엄청나게 10년에 이 0.5% 단계 30% 인상한다는 거 엄청 파격적 아닙니까? 프랑스도 이제 공급업장 대상 25년에 2%, 2030년 5%. 여기는 5년 동안 2에서 5% 가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0.5에서 10년 동안 30%까지 인상을 해요. 핀란드는 2030년부터 30%, 네덜란드는 항공기 동력 연료 중 14%를 2030년까지 SAF 신재생에너지. 이게 유럽에 엄청 강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가 유럽으로 진입하려면 이걸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25년의 이후로 가는 항공편의 SAF 의무 비중이 2%라고 하면 이게 약 4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뭐 기사는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게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또 바이오 중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중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RPS도 있고 이게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고 선박도 연료를 바꾼다는 거죠. 뭐 결국은 뭐 전기로 가든 뭐 수소로 가든 메탄올로 가든 암모니아로 가든 연료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저기 선박도. 근데 결국엔 나중에 항공기로도 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뭐 최고의 안전이라고 할까? 안전을 최우선시 다루에는 항공기에도 이 친환경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모든 거에 지금 친환경 탄소 중립에 가장 강한 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면 우리가 유럽으로 취향을 계속 운항을 하려면 이걸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충류에 대해서 많이 쓸 거라는 거죠.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충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타픽으로 계속 제이시케미칼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이시케미칼이 주가가 오늘도 9,000원 넘어갔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2,000원 넘게까지 가던 종목이고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뭐 보여드렸지만 엑셀로 제가 작성한 거 정리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제시케미칼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류 저기 뭐 현대오일뱅크 대한항공은 현대오일뱅크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하고도 같이 하거든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결국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섞어야 되는 지금은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3%에서 3.5%로 법적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그게 5년 단인가 이게 또 0.5% 인상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항공기에도 적용한다면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선박 다음에는 항공기로 이런 순으로 갈 거거든요. 예. 전기든 수소든 뭐 다른 대체 연료든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장이 좀 뭐 반등을 해줘서 좋고요. 미국 장이 오늘 또 올라준다면 내일도 한국 시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고 그런 종목을 먼저 사야 됩니다. 꾸준히 사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볼 수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뭐 정리도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이 돈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으면 그 공부 물론 뭐 이게 뭐라고 할까 장이 안 좋으면 물론 뭐 다 주가가 빠지지만 어쨌든 인내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예. 계속 행사 수술하는데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